좋아요, 구독! 네, 앞서 살펴본 조간 브리핑 중에 전문가는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을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산타랠리 가세한 제약바이오주, 오늘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최근 제약바이오 소식, 저희 조간 브리핑에서 하루도 빠짐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금리 인하 기대감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 역시 함께 가세를 하고 있는데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일단은 지금 많은 분들이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제약바이오 관련 모멘텀 더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끝날 것인가 많이들 고민하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제약바이오는 아마 산타랠리가 끝이 아니라 이번 산타랠리를 시작으로 더 크게 가지 않을까를 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뭐 가장 큰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일단 최근 제약주들 중으로서 이제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이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내년까지 이어지는 모멘텀의 부재 이런 것들이거든요. 모멘텀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인데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뉴스를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제약바이오가 움직임과 동시에 과거에 나왔던 발언이에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게 언제 얘기한 거냐고 하면은 올해 상반기 말쯤 6월, 7월쯤에 이제 얘기한 겁니다. 자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힘주는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내년에는 메가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지금 뭐 JP모건 헬스케어만 가지고서 당장 제약바이오가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내년부터 JP모건 헬스케어를 시작으로서 오히려 뭐가 나오게 된다? 메가 프로젝트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서 제약바이오 관련 섹터에 강한 시세 분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당연하게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다음 뉴스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제약주들을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 내년 1월이죠. 자 그러면서 모든 제약바이오 업계들이 여기에 참가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제약바이오의 수급을 살리기 위한 이 투자를 받기 위한 그런 것들에 대한 빅딜 공격적인 이런 투자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이 JP모건 헬스케어죠. 내년 1월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뭐가 나온다.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바이오 산업에 대한 섹터 이런 수의 모멘텀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땐 적어도 내년 내내 아마 이 시장을 달구기엔 충분하지 않을까. 과거 2차 전지만큼 정말로 하루 종일 그냥 제약바이오 하는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주워 담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가 끝났느냐 더 가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약바이오가 더 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지금 분명하게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다음 뉴스를 보면은 그런 모멘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사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이게 사실 작년 뉴스긴 해요. 작년 뉴스인데 뭐라고 하느냐? 제약바이오주들이 반토막 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100개가 있다라고 하면요. 그중에 70개, 80개 이상의 종목은 반토막이 났다라고요. 근데 이게 작년 기준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작년 대비 지금 제약바이오가 올라왔느냐? 못 올라왔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오히려 빠졌으면 더 빠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작년에는 반토막이었다고 하면요. 지금은 대다수의 제약바이오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검색해 보셔도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80%에서 마이너스 90%까지 빠진 제약바이오주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이런 제약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시장에서 모멘텀이 부각이 돼준다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섹터 이슈 아까 얘기했던 JP모건 헬스케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이슈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그냥 바닥에 있는 거 잘 잡는다라고 하면은 기술적인 반등만 나와줘도 2배 이상은 충분히 올라간다는 거죠. 만약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반토막,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6배, 7배도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해 볼 수 있는 굉장히 기회다. 그냥 눈을 감고 찍어도 아무 종목, 그냥 코카콜라 하듯이 어떤 제약바이오를 살까요? 하고 찍어도 제약바이오 관련 시장만 살아나준다고 하면은 그냥 2배 먹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노려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산타 랠리가 아니라 24년 랠리를 기다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 주가가 대다수 바닥권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부터 모아가면 충분히 크게 수익을 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해당 키워드는 좀 어떻게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먼저 시작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늘 말하지만 2차 전지도 양극재가 먼저 끌어올려주고 그다음에 전고체라든지 음극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여졌습니다. 그럼 과연 제약바이오도 산타랠리와 함께 가장 먼저 움직일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봤더니 아까 얘기했던 뭐밖에 없습니까? JP모건 헬스케어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JP모건 헬스케어를 놓고서 관련 수혜주를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화두가 되는 게 무엇인지 중점으로 제시되는 게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뉴스를 보면 나오죠. 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겠다. 자, 우리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은 ADC 항암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 여기에 대한 기술 이런 것들을 더 주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두 가지 섹터로 나뉘게 되는 거고 사실 비만 치료제 보셔도 좋아요. 근데 저는 오늘은 비만 치료제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게 비만 치료제의 대표적인 주자를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예시로 든다라고 하면은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미 저가에서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미 비만 치료제는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ADC 항암 치료제를 좀 보고 싶고요. 특히나 다음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앵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가 지금 ADC 기술에 대해서 항암 신약에 대해서 역대급 기술 수출 모멘텀이 나와주면서 이미 시장에 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ADC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 나와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ADC 관련돼 있는 쪽에서 여러분들이 반사이익을 좀 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그 다음 뉴스를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계도 사실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년에 뭘 본다? 비만 치료제가 아니라 신사업으로서 ADC 항암 신약에 대한 낙점을 하게 되면서 기술 확보에 전념을 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제약바이오 업계인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누구도 포함이 된다. 자, 다음 뉴스 볼게요. 바로 삼성이라는 거예요. 삼성. 근데 재밌는 게 삼성의 선택은 이번에도 ADC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ADC 관련돼 있는 이 항암제 사업 진출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 생산 설비 이런 것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필이면 제목이 이번에 선택, 삼성의 선택은 이번에도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12월자에 나온 뉴스, 12월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근데 왜 이번에도가 붙게 되냐고 하면은 사실상 삼성이 이전에도 뭐 했느냐? 다음 뉴스 보면은 올해 7월이었나요? 그때 삼성이 뭐 하느냐? 지분 투자를 합니다. 어디에요? 에임드바이오라는 기업에 이제 지분 투자를 하는데요. 이 기업이 무엇을 하느냐? 내년에 ADC 관련되는 임상 진행을 하는 ADC 관련되어 있는 기술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제약바이오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이 이미 뭐 하고 있어요? ADC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전부터 했던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삼성이 점 찍은 에임드바이오라고 해서 내년에 ADC 관련되는 기술 임상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우리 제약바이오에서 제일 큰 모멘텀은 뭐예요? 임상입니다. 임상.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비상장 기업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ADC, 우리가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했다고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대장으로 잡고 관련되어 있는 로봇 수혜주 다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장으로 잡을 종목이 에임드바이오인데 비상장이죠. 그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ADC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너도 나도 대장할 거야 하면서 같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뉴스를 보면은 지금 이게 뭐냐? 뭔 뜻이냐? 바이오테크라고 해서 바이오테크는 생명공학 쪽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ADC 신약 같은 경우도 항암 신약, 생명, 생체 이런 쪽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뭐 하냐고 하면요. 실제로 기업의 이 임원들 CEO들이 뭐합니까? 자사주를 줍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년에 오히려 ADC 관련돼 있는 모멘텀으로서 제약바이오 관련돼 있는 이런 시장의 강한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주식을, 우리 회사 주식을 내가 가지고 가겠다라는 뜻으로서 지금 자사주의 공격적인 매수가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된다? ADC 관련돼 있는 항암 신약 관련돼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를 좀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드릴게요. 좋아요, 구독!